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외치면 화이팅하고 해주시고요. 또 한번 지방정부를 외치면 화이팅하고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화이팅을 해야 되니까 손을 좀 풀어주시고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네. 촬영을 마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네,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이십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이십니다. 박광원 최고위원님이십니다.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이십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이십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이십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박홍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이십니다.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이십니다. 홍우표 인천시당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김철빈 강원도당 사무처장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이십니다.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이십니다. 네, 먼저 박남춘 인천시장의 인사 말씀이 인사 말씀이 있고 바로 다음으로 최문순 지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예, 바쁘신 중에도 정말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우리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인천은 국비 4조 원 시대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 아낌없는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좀 시급히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사항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은 신속 대응을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지난 6월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으로 안정되게 지금 코로나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인천이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인천이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우리 코로나 양성 추세에서도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발빠른 대응을 하기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격리 시설 같은 게 영종도에 호텔 5개 정도를 빌려 쓰고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또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다 이전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행안부에서도 기재부의 예산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그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공항 인근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대형 병원이 존재를 해서 감염병이나 또는 공항의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종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그 길거리, 그러니까 우리 공항의 그 5개에서 지금 검사도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국립종합병원을 우리 영종도 지역에 좀 그 설립해주는 그런 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대표님보다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니까 좀 민망합니다. 네,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우리 이렇게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김태년 대표님, 박광원 최고위원님, 김두관 위원장님, 조정식 의장님, 정성호 위원장님, 윤우덕 위원장님, 박홍근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잘 이겨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정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하나는 이제 막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원도 특히 동해안을 찾을 예정이신데 이분들이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보호해서 무사히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대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방역을 단단히 하면서도 휴가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는 청정 지역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이렇게 휴가 초청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꼭 강원도에 오셔서 머리 좀 식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정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보고 드릴 예정이니까 예산을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중화 항체 개발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화 항체라는 게 바이러스의 독성을 중화시켜서 무력화시킨다, 이런 이제 항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감염이 일단 시작되면 치료제 개발 속도가 그것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을 미리 개발해 놔야만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떤 놈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생겨날 바이러스를 미리 예측해서 만들어 놔야만 된다는 것이 이제 그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백신 치료제는 지금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미래의 백신 치료제는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장기간 걸리고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있는 이런 기관 단체들이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예산 요청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들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는 이만큼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이 예산들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예산정책협의회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님,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님 이렇게 참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관계로 그 예산정책협의회가 좀 늦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것처럼 20대 국회하고는 달리 원내대표님의 뭐 당연한 것이고, 예, 우리 당이 이번에 이제
그 다수당이 됐고 또 옛날보다 의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그 심사하는데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하고 인천은 그 예타 사업을 면제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예타를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박남춘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어느 때보다도 예산에 관련된 것은 의정부에 들어와서 비교적 그 많이 반영이 된 그런 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비 그 증액률도 작년에 보면 인천이 한 20% 가까이 됐죠. 예, 강원도도 10몇 프로 정도 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건 거의 다 반영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도 당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꾸로 이번 휴가철에는 해외로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인천이라든가 강원도 같은 데로 오히려 휴가를 가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에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데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자체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지자체들이 그 주체로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중앙정부가 기획을 하고 선도를 하지만 결국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그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지자체가 나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당에서도 그 특위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특위에 많이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셔서 좋은 안들을 주시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같이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박남춘 시장님,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서 인천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인천시와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강원도는 신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인천과 강원은 해수욕장 등이 많이 있어서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인데 휴가철을 대비해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번 조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의 급증으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천 지방정부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는 당과 지방정부가 인천과 강원도의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 지방정부를 만들어주신 인천 시민과 강원도민에 대한 책임은 아주 막중합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막중합니다. 민주당은 인천 시민과 강원도민께서 요청하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 강원도 등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인천과 강원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중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처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원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정책협의회에 오신 박남춘 시장님과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윤관석 시당위원장님, 허영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두 지방정부에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제안하시고 또 주도하셔서 시작된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당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소통과 균형 발전 전략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화의 틀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되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첫 당선되신 박남춘 시장님께서 당선 이후에 인천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많이 노력하셨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평화감자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강원 도민의 삶을 밀접하게 챙기고 계시고 감자 직접 판매에 나셔가지고 완판도 하시고 놀라운 도민과 국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서서 기여하신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마 잊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도민 시민들과 함께 지금까지처럼 해주신다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 역할로 기여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하시는 말씀들 잘 듣고 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윤관석 인천시당 위원장님과 허영 강원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위원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당무를 챙기시면서 오늘 이렇게 예산정책협의회를 마련하게 해주신 이해찬 당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중앙당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예산과 정책 담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당의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가 지방정부의 예산에 반영되고 또 지방정부의 시급한 현안이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오늘의 예산정책협의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리적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또한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인천시에서 이미 중앙당에 한 20여 가지 현안을 올렸는데 수도권 매립지 현안 해결이라든지 영종도의 국립종합병원 건립 등 방금 전에 박남춘 시장님 말씀하신 주요 현안은 중앙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 대표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신 예타를 총괄한 GTX-B 노선, 그다음에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제2경의선 광역철도와 인천 2호선 검단 연장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인데 꼭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 사업 등 인천 교통혁명의 주요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동 산단을 비롯한 스마트 산단 추진과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정비, MRO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타면제 사업이 됐던 영종광화 평화도로 건설과 또한 백령공항 건설도 한반도 평화 관련 사업 등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동북아 평화 번영의 중심 인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오늘 발표를 보니까 아시아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산업부가 함께 바이오 공정인력 센터를 갖다가 8월까지 6년간 6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인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에도 열심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송도에 자리한 녹색기기금 GCF, 그동안 많이 활용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녹색금융사업과 영흥도 풍력발전단지, 영종도 유유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면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축인 그린 뉴딜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등과 긴밀히 소통, 협의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천광역시당도 인천시와 원팀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오는 과제들의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허영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발표를 하셨는데요. 오늘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해서 강원도가 제안하는 여러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서 한국판 뉴딜이 강원도형 뉴딜로 확대 발전되어서 지역 뉴딜로 정착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온라인을 통해서 재고 감자라든지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등 완판나무로도 유명하신데 강원도가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온라인 수출 플랫폼과 온라인 농산물 플랫폼 구축을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잘 반영되어서 지역의 강원도형 뉴딜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총선의 과정 속에서 우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평화 접경 지역의 문제 공약 차원에서 군인들의 주민등록 이전으로 보통 교부세를 좀 확대해서 지역 발전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평화 접경 지역은 군인들이 일반 주민들보다 100%나 60% 이상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실제적으로 생활 쓰레기나 오폐수 처리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부세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인들 주민등록법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이 좀 되고 또 교부세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보정 인구라든지 면적 요인들을 좀 적용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면 한 5천억 이상의 교부세가 추가적으로 강원도에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 쓴 외국인 거주 인구를 산정 방식의 보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 혜택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 인구와 그리고 이 면적을 좀 그런 부분에 적용을 해서 이 군인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열악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이 평화가 중시되는 이 평화 접경 지역에 한반도 뉴딜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두관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정부들의 해난 해결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박강원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재개합니다. 예정된 지역의 일정과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번 순서로 예정된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도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강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 그리고 멀리서 와주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윤관석 인천시당위원장님, 허영 강원도당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최근 장기 미집행 도로와 공원 일몰 실효를 방지하고 부평 캠프 마켓 반환 및 군부대 이전 확정 등 시정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해난으로 제안하신 면역치료제 지원센터 구축,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같은 그린 뉴딜 사업이
당정 협의를 통해 강원도 여건과 환경에 맞는 행태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 당 지방정부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상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정신과 우리 당 지방정부를 맡겨주신 국민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예정의 일정을 잘 마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동식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천 강원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예전에 이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지금 이제 7월 중하순 기간 동안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그 재정 당국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오늘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그 인천과 강원의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작년 같은 경우도 두 차례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와 강원도에 당에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동안 이제 인천 강원이 여러 지역 현안 중에서 교통 인프라에 역점을 많이 도왔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GTX-B라든가 뭐 제2경춘국도 동해선 전철화 등등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현안이 해결이 됐고 또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또 잘 성과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제 그 한국판 유들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앞으로 이 한국판 유들 종합계획은 이게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의 좀 더 보강이나 뭐 강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앞으로 문재인 정부 2년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 중기 5년까지를 내다보면서 그 코로나와 관계된 그 한국 사회의 경제와 사회 구조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향후 앞으로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그 중앙에서 발표된 그 한국판 유일 종합계획에 부합되는 그 지역 사업들이 잘 같이 마련이 되고 또 당에서도 이와 관계된 그 앞으로 당정 간의 이제 공동 논의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에도 계속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당에서도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입니다. 박남춘 시장님 또 최문수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재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좀 더 두 번째 예산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우리 정책회장님과 또 우리 윤우덕 기재위원장님과 힘 합쳐갖고 잘 의논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또 우리 시장님 또 지사님 하시려는 사업들이 내년도 본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최 지사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그 히토리 미니파일럿 구축 예산이 추경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당 정책 예산 외에는 뭐 지역 예산을 단 한 건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못해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재부에 미리 특별히 당부를 해놨습니다. 그거 잘 챙기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 지방 정부가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을 잘 해결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결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윤우덕 기획재정위원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박남춘 시장님, 최문순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예산 사업이나 또 SOC 등 지역 사업 심부름 시켜주시면은 잘 해내겠습니다. 하나만 좀 오히려 건의드리겠습니다. 두 지사님 또 그리고 시장님 다 적경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 광역 단체인데 이 적경 지역이 우리 이 평화지대화 되자 그렇게 만들자라는
그 구상이 있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광역단체장님들 간에도 좀 협의체를 꾸려서 이 부분이 더 좀 진척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대 국회에서는 적정 지역에 그 국회의원 모임이 있었고 시장군수 모임이 있었어요. 광역단체장님도 그런 모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하나 제안을 드리면 동서평화고속도로를 DMZ 밑으로 좀 그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 구상은 제가 예산을 따서 한번 검토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시화시키면 큰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든지 심부름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모든 인사 말씀을 마치고 이제는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